어, 그거는 개인 관심사에 따라 다른데요. 철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미학, 철학 이쪽에 되게 관심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복수 전공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음. 아, 그럼 그 미술 쪽 내에서 전공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과목은, 그러니까 뭔가 철학이랑 관련된 과목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학적 개념 같은 거를 뭔가 틈새로 배울 때는 있어요. 그래서 뭐 분석을 위해서 이건 뭐 미학도 철학도 아니지만 뭐 기호학의 개념을 이제 배운다던가 하는 경우는 음.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전공 수준은 아니고 딱 필요한 정도로만 가져다 쓰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은, 그, 그러니까 미술에서, 그러니까 뭐 수업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미술 또는 더 크게 보자면 예술도 어떤 철학의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수학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철학의 한 가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술과 수학이 갖고 있는 뭐 공통점은 무엇일까? 또는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게 조금 사실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제 주위에는 이 미술과 수학을 둘 다 경험해 볼 사람이 없으니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볼 생각도 못 했거니와 이런 질문 자체를 제가 떠올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공부를 해보셨으니 혹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난 철학이라는 테두리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아까 제가 뭔가 수학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랑 미술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서는 공통점으로 이제 엮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미술을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제 저한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시각적 언어나 아니면 문화적 언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용을 해가지고 관객들한테 이제 나의 생각들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를 미술로 이제 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정해진 문법이 있고 정해진 어떤 논리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논리까지 환원시킬 수 있는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서술해 나가는 게 이제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는 있었어요. 네. 언어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언어로서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 무언가 약간 시각적 언어로서 쓰는 것과 이제 수학도 어떤 추상적인 사고에 대한 언어로서 쓰인다? 이 정도로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그러니까 너무나 특이한 이력을 가지셔서 저도 사실 처음 뵀거든요. 그런 양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을. 그, 이쪽 거를 할 때랑 저쪽 거를 할 때랑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뇌 전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잘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미술도 사실 뭔가 하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좀 더 뭐라고 할까. 저도 이제 미술사나 이제 뭐 미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모르긴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현대 미술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산물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전시회나 미술관 가서 되게 어려워하는 작품들 막뭐 소리를 이용한 작품이라든지 빛을 이용한 작품들 막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해서 미술을 할 때는 뭔가 수학이랑 차라리 좀 더 이제 전환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졸업 작품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또 다른 쪽을 선호도 하거든요. 가령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드로잉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쪽은 이제 좀 더 표현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뭐라고 할까 리듬감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변하는 어떤 선이라든지 아니면 질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근데 그런 드로잉이나 그런 페인팅 계열을 할 때는 수학이랑 되게 안 맞을 때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갭이 좀 머릿속에서 커서. 그래서 어 마치 약간 어떤 컴퓨터로 치면 뭔가 운영체계에서 이제 다른 두 프로그램을 돌려서 오고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한쪽을 이제 틀었을 때 아주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다른 쪽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좀 애를 먹을 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요새는 드로잉 쪽을 좀 기피를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요 연구 분야를 선택한 동기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되게 어려운데 이게 저는 약간 처음부터 뭔가 이 분야를 알고 진입을 한 건 아니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 교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 사실 지금 이 분야에서 기하학이나 이제 다른 툴들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하 제가 표현하는 기하랑은 그 당시에 이해하는 기하랑은 되게 갭이 크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좋아했던 어떤 기하적인 면들이 이제 이 분야에 녹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어떠한 분야를 전공하는지 전공 분야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설명할 때 애를 먹는데, 근데 이제 공간에서 이제 어떤 한 공간에 있는 점들을 이제 옮겨주는 함수들이 있을 때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그 공간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핑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한 점에 대해서 그 함수에 대한 이제 궤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기고 하면서 이제 그 공간에서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점의 이제 궤적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은 이제 그 궤적이 어떻게 공간 내에서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조건을 주면 이제 이 궤적이 공간 전체를 채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 작은 부분에서만 반복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둘 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상황에서 이제 뭔가 공간 전체를 채우거나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공간 전체를 채우는 궤적은 이제 얼마나 빨리 채우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제 모든 부분을 균일하게 채우는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력학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궤적만 들여보는 게 아니라 막 측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 내 어느 특정 부분에서 궤도가 얼만큼 쌓인지를 또 잴 수 있는 게 이제 측도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이제 동력학적인 걸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 동력학적인 어떤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정수론에 있는 문제들을 또 푸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궤도 자체를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간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해요. 그냥 아까 이제 공간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공간이
어, 좀 변화하면 어떻게 될지 요새는 약간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궤도를 관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제가 막 보니까 그 2020년도 아벨상 수상하신 그레고리 마글리스라는 분이 네. 예, 만든 분야라고 나오는데 그런가요? 네, 실제로 저의 그 아카데믹 할아버지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시고, 어, 네, 수학 내에서 분야로 치면 꽤나 신생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로 봤을 때는, 이제는 아니지만, 전체 역사 안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장 쓰이는 아까 이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리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그룹 자체도 20세기 초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꽤나 신생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그냥 읽어보니까 제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여기 저보다 똑똑한 분이 알아들을 테니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론, 정수론, 조합론의 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네, 죄송, 어, 지금 저기 무슨 벨이 울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군론, 정수론, 조합론과 이 확률론, 동력학이 합쳐져서 이게 나온다고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뭐 이제 군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군에 대한 배경과 이제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점수를 옮겨주는 이제 함수가 사실 이제 그 군의 작용해서 이제 오는 걸로 정의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확률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에 이제 항상 확률 공간 아닌데 여기서 확률 공간이라는 건 이제 어떤 공간 안에 측도가 주어지고 이제 측도가 전체 공간에서 이제 1을 주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항상 다루는 공간이 확률 공간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확률 공간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로 확률 공간이 아니고 이제 측도가 이제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확률 공간에서 쓰이는 툴들을 적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정수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학 자체가 이제 정수론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는 자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정수론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수론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개념과 이제 동력학에 있는 개념을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오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서술이 또 있었을 것 같고 조합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연구를 했던 주제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그래프나 이제 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공간 자체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공간에 곡률이 음수인 공간에서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동력학적인 성질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근데 어 트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일단 공간의 곡률이 음수여서 이제 가- 뭔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분야에서 뭔가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좀 되게 유용한 유용한 공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약간 그랬어가지고 제가 트리를 공부할 때 이제 네, 유용하게 뭔가
받아들였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제가 이걸 찾아봤냐면은 네. 제가 아직 그 균질이라는 말이 왜 붙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네, 그게 균질 공간에서 오는 건데, 근데 균질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리그룹 하나가 이제 주어졌을 때 사실은 이제 좀 좋은 리그룹이어야 되, 되는데요. 근데 어 이제 그 리그룹 안에 있는 어떤 적당한 서브 그룹으로 공간 자체를 약간 쿼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공간이라고 말하는 그 쿼션을 생각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룹이니까 사실 항등 원소가 있잖아요. 그 항등 원소에서 있는 어떤 성질, 가령 이제 접공간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성질들이 다른 공간 내의 점들까지 이제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균질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균질 공간 위에서 이제 동력학을 보기 때문에 균질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듣다가 놓친 것 같은데 네. 다른 데를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게 뭔가 아, 네. 관계가 있다는 뜻인 건가요? 아, 아니요. 그, 한 점에 있는, 그 공간 내에 있는, 그 공간 내 한 점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보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하학적으로 이제 접공간 같은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접벡터라든지 아니면 뭐 접평면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 한 점에서만 알면 다른 점에서도 다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균질하다라는 말을 쓰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 수 있는 데까지 균질한 건가요? 어, 네, 그 알 수 있는 데까지라는 게 어, 그러니까 만약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이제 균질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팅 안에서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점을 그 공간 내에 아무 곳으로 이제 옮겨줄 수 있는 게 처음 만들어진 그 리그룹의 원소를 이제 곱해주면서 그러니까 곱해준다는 게 이제 작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군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군 작용을 통해서 이제 옮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균질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뭐 균질하지 않다 균질한 균질하다를 논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세팅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간이 아닌 공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인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동력학을 합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보통 수학 문제를 몇 년을 푸신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지금 푸는 문제는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저, 저 잠시만요. 계산을 좀 해볼게요. 제가 어 1년 1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끝냈다고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네, 적어도 이제 마무리는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년 6개월 걸렸고요. 만약 순수하게 문제만 풀었던 거는 한 1년 정도, 1년 하고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은 뭘 하는 거예요? 관련된 공부를 처음에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논문을 적은 거를 계속 이제 태고를 하고 이제 오류도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앞쪽에 거고, 그다음에 퇴근도 네네네. 쓴 뒤에 거고, 뭐 그런 네. 그런 것들이죠. 네. 가운데 있는 시간이 1년하고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들어왔지만, 어떤 일정 분야를 내가 다시 연구를 하려면은 새로운 거를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 학부 수학은 그냥, 기본,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도 학부 수학 중에 까먹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대학원 코스학 과목에 있는 수학도 까먹은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쓰이는 수학들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기억을 하냐면, 기본 소양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본 재료이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나 아니면 지금 푸는 문제의 계보는 최신 결과들일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결국 다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공부는 문제를 잡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석사와 박사 통합 과정이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석사로 뭔가 논문을 쓰지는 않은, 네, 네. 아, 네, 그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신생 분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균질 동력학이라는 게. 맞나요? 어, 일단 그 말은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니라고 현대수학 안에서 아닌데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생이라고 한 건 이제 그냥 수학 역사에서 치면 이제 네. 가령 이제 뭐 림반기학 아니면 뭐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막 10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신생이라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신생인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긴 역사에서 봤을 때 좀 신생 분야라고 치면은 그 신생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말하자면 장점으로 말하자면은 좀 새로 할 게 많다고 장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 그러니까 새로 할 게 많다는 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반대로 말하면은 오래된 분야는 이미 사람들이 해놓은 게 많다는 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대신 새로 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균질 동력학이라는 분야를 하신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만큼 이제 분야 전반을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하면 어,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말리실 수 있을 법한 분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령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이 많은 대학교들 같은 경우, 막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분야의 교수님들이 꽤 이제 많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연구할 게 많으니까 많다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그니까 그 질문에 일단 답을 하려면 뭔가 전반에 대한 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조회가 없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저는 어떤 뭔가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 들고 와서 이제 이게 괜찮은가? 이제 여쭤볼 때도 많고, 이제 생각, 네, 그럼 조언을 이제 받고 이제 이러는 입장이어서, 네,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이 분야를 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전공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 한국에 남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학을 안 가고요. 예, 예. 저는 당연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일단 안 좋아서 유학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뭐 전공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진학을 한 것도 아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는 단계까지도 이제 저는 약간 탐색의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유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결정이니까 저는 그 결정을 그때는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곤란하면 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멋있는 교수님은 아직도 멋있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막 다른 대학원생들과 이제 대학원을 얘기할 때 이제 좀 조용히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저 보통 뭐 네, 대학원생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뭐가 그렇게 멋있는지 자랑해 주세요. 자랑, 자랑. 예. 뭐 학문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그러니까 되게 존경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른 중 한 분으로 지금 계시고 어 그리고 막 뭐라 그러지? 힘들 때 약간 언제든 약간 좀 찾아가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저는 되게 구체적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어나 아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구체적인 건 사실 뭐 말을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어 네 뭔가 박제될 수 있는 데서 늘어놓을 수 있는 자랑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디테일을 네 뭔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정말 각색하면 안 됩니까? 각색? 비슷해. 박제죠. 아니, 저는, 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교수님이 멋있어갖고 대학원 전공을 갔다. 이건 진짜 저 충격적이거든요, 조금. 그래서, 진짜 꽤 많을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멋있다고 되게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위상 수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도 그렇지만 정말 약간 수학자나 과학자가 나중에 된다면 될 수 있다면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라는 개념도 되게 모호한 상태였지만 진짜 저분처럼 정말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뭔가 수업도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고 되게 그러니까 학생들 질문도 되게 잘 봐주시는데 그게 어떠셨냐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수업을 끝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네,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질문도 약간 흥미를 잃게 하면 안 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칠판 앞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실 수도 있구나. 약간 이게 이제 약간 그 당시에 되게 좋은 기억이고 그리고 대학원 와서는 뭐 보통의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 이상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실 이제 가끔은 이제 막 아까 어른이라고 표현했지만 교수님보다 뭔가 되게 그런 되게 권위 있는 단어보다는 뭔가 정말 약간 삶에 대해서 뭔가 되게 많은 걸 알려주는 이모 같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지점까지 가면 이제 개인적인 사연도 되게 많이 끼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네, 되게 위로도 뭔가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또 뭔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